Only met on the weekend. Said I'm not catching feelings. Oh, I guess. 시작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verybody, thank you.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했습니다. 네, 제 이름은 성은 김이요. 이름은 YH 용효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데 오늘 주최 측하고 저하고 사인이 미스됐습니다. 예, 면역이라고 했는데 면역의 기본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에 포커스를 맞추고 프로모션 TR을 얘기했는데 TR에 있는 제품들을 싹 빼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또 부지런하게 운동도 안 하고 작업을 싹 빼버렸더니 기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네. 알고 계시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말 안 듣네. 거부하네.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자, 위에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건강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건강하신 분이 자신 있게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건강해. 육체적만 빼고 다 건강하다. 그렇죠. 그러면 반건강. 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인들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 10년, 20년 전보다 없어요. 그때는 아집스럽게 나는 건강해 라고 얘기하시고 아니면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못 하세요. 그만큼 이제 화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뒷장에서 쭉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해당되는 게 몇 개나 정도 될까요? 배달 음식을 주 1, 2회 시켜 먹는다.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복용한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감기약 복용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대단하십니다. 자, 매일 아침 화장실을 시원하게 가십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무기력하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다. 감정 조절 잘 되는가요? 예. 요즘에 화를 생각해봐야 돼. 그죠? 우욱하죠? 예, 코티톨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일반인들은 코티톨을 몰라요. 조절할 줄 모르죠? 그 다음에 두통이 잦다.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듣는 소리인데요. 나 요즘에 계속 머리가 아파, 머리가 무거워, 뒷골 땡겨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11시간 넘어서 잠자리에 든다. 네. 그 대단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일찍 주무시는데 11시간 넘어서 잠자리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보면 길거리에도 나가보면 11시가 어때요? 불화정을 이루고 있죠. 대낮보다 환해요.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에 체크해 주세요. 네, 일주일에 3회 이상 육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저 과거의 저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 2잔 이상 카페인을 섭취한다. 안 한다. 그렇죠. 아주 신났어요. 최근에 살이 급격하게 쪘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다. 불규칙하다. 그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다. 피부가 푸석하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보통 3가지, 4가지 체크되죠. 그렇다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네요. 없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휴먼 네트워크를 하는 우리들은 대부분 다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그런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죠. 독소. 그죠? 외부의 환경의 독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 먹는 음식들이 결국은 뭐를 해요? 여러분 체내에 쌓여서 독소를 유발시킨다.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 슈퍼마켓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라는 책도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지만 먹으면서 뭐가 생겨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바뀌죠. 독소. 그래서 화두가 지금은 굉장히 건강에 관련된 주제로 많은
드라마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죠 리얼리티도 그렇고 전부 다 대체적으로 다 프로그램이 건강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많은 음식물들을 소개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물이 필수이듯이 사실은 먹지 않으시면 살 수 없어요. 생명 활동에 필요한 게 생명을 유지에 필요한 게 먹거리거든. 그 영양소들이 사실은 먹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먹는 거 외에 또 필요한 게 뭐 있죠? 생명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게 싸는 거. 싸는 거.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싸는 거. 자, 근데 정의해서 세 가지를 딱 얘기하신다면 먹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물과 공기, 또 햇빛.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냥 무의식 중에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건데 지금은 다 뭐가 들어가죠, 거기에? 그 좋은 걸로 선별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그죠? 공기도 사 먹는 시대가 왔고, 그죠? 또 햇빛도 지금 어때요? 햇빛도 돈이 있어야 돼. 좋은 햇빛 여러분들이 받으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 좋은 공기 있고, 그쵸? 공기 좋은데 햇빛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쪽으로 찾아가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돈이 들겠죠. 그죠? 지금 돈이 많이 투자돼야 되는데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독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명 활동하기 위해서 숨 쉬는 그 산소가 필수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어때요? 질병을 초래해요. 근데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없죠.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다 꼭 필요한 건데 그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독소가 쌓이고 질병이 생기고. 그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런 원인들을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방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활을 바뀌어야 되는데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 문제들은 내 주변에 있는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체크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외부로 보이는 거에 첫 번째 외부로 보이는 거는 여러분 막을 이루고는 옷처럼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피부, 그쵸? 피부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물질들이 또 뭐 있죠?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근육, 인대, 뼈, 그 다음에 장기 이런 것들 다 있죠. 그거를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쭉 가보시다 보면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장기, 그 다음에 또 그것들을 싸고 있는 게 기관, 그것들이 조금 더 단위로 나누면 조직을 또 분해해보면 세포 안에 뭐가 있다? 핵이 있죠. 핵 안에는 또 뭐가 있죠? 염색체 안에는 또 뭐가 있죠? 네, 친절하게 다 설명돼 있죠?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 뭐가 돼요? 유전자가 지금은 예전에는 세포 영양 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지금 질병이 오는 이유가 아까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 그 원인으로 인해서 뭐가 내 세포가 변이가 되고 세포 안에 있는 지금은 뭐까지 찾아냈죠? 유전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들은 내 몸 안에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그 안에 뭐가 있대요? 또 하나의 세포 속에 핵이 들어있고 그 핵 속에 유전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의학계의 발전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원인은 아까 외부에서 보이는 몸에서 보여지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까지예요? 유전적인 요인자 이것까지 발견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생활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먹고 숨쉬고 자고 배설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후천적으로 태어나기는 요렇게 태어났어요. 예쁘게 태어났죠. 근데 어떻게 해요? 유전적인 요인 말고 이건 뭐예요? 후천적으로 내가 생활의 패턴에 따라서 아까 그런 독소들이 이렇게 쌓여서 같은 사람인데 어때요?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들을 이 모습을 원하십니까? 이 모습을 원하십니까? 왼쪽이네. 왼쪽이요? 욕구는 있으시네요. 그죠? 근데 요거는 누구 책임?
그죠? 요거는 뭐를 안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한 거예요. 그쵸? 많은 선택이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할 자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난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둘 중에요. 아름다움 건강한 거고 뭔가 내가 아름답지 않다. 문제로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면 벌써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외형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는다라면 내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잘못은 안 해요.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모습을 드러나.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먹는 게 내 먹는 음식이 곧 나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걸 먹었느냐에 따라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지금 전 세계 보건기구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전 세계 국가에 이슈가 되는 게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아예 판명을 했어요. 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비만 뚱뚱해가 아니라 병이라. 근데 현재 보통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심장질환별, 심혈관계, 그다음 고혈압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뭐예요? 과거에는 성인병, 40대 이후에 남성들한테 주로 많이 걸린다 해서 성인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성인병 개념이 없어요. 누구까지 있어요? 태아. 이제 막 신생아. 이걸 어떻게 해요? 유전적 요인이라고 그랬죠. 발현돼서 부모님 걸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 어떤 모습으로 발병돼요? 이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아이들도 지금 비만이 굉장히 많아요. 소아비만, 소아당뇨. 이게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라면서 굉장히 많은 공을 이렇게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 이거는 비만은 질병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건강공단이라고 그러죠. 건강보험공단. 그래서 1년에, 아니 2년에 한 번씩 강제로 뭐를 시켜요? 검사를 시키죠. 왜?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건강한 혈관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뭐야? 그렇다? 아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기 싫은 거 안 먹고 내 마음대로 사서. 그래서 지금은 시대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에서 나 잘 갖춰 먹으면 되지.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밥 잘 먹으면 되지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농업 환경이 괜찮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때요? 아니죠. 땅이 황폐화되고 공기가 나빠지고 물이 나빠지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먹거리인데, 결국 그런 먹거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해져요. 영양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런 불균형으로 인해서 잘 먹고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균형 있지 않게 먹기 때문에 많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비만은 형태가 바뀌어져서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어때요? 필수예요. 필수일 때 뭐라고 그래요? 자마지는 의사들이 보는 정보지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언제면 2002년도예요. 그럼 20년 전 얘기죠. 근데 지금 환경이 더 나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나빠졌어요. 의사들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유통되어지고 있는 게 멀티비타민제죠. 비타민, 미네랄 이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는 아까 그런 심혈관계 질환이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사성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만 봐도 사실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죠. 뭐 때문에? 식단의 불균형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활 습관 때문에, 영양 불균형 때문에, 그 다음에 식사에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 성분 때문에, 또 마지막에 이거예요. 고령 인구에 대한 기능 강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제 나이 또래만 해도 예전에는 60 넘으면 61살이면 한갑잔치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한갑잔치 해주나요? 아니죠. 그거 내밀었다가는 뭐라 그래요? 어디 시대 사람이냐 그러죠. 그죠?
그래 지금 어때요? 그럼 7순 잔치 하나요? 아니요. 8순은요? 여행 가요. 그죠. 잔치 안 해줘요. 이제 너무, 이제는 어떻게 해요? 60대는 이제 뭐야? 제2의 청춘, 제2의 20대라고 얘기해요. 그죠? 왜냐면 120을 잘 바라보는데 다시 태어난 20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나이가 60대예요. 왜냐하면 60 전반전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쌓는 거죠. 재능도 쌓고 사회에 많이 기여를 하고 우리 교장 선생님처럼 좋은 역할 많이 하고 그 이제는 일막은 이제 끝나셨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시기잖아요. 그죠? 굉장히 저는 그래서 보물 선생님 오셨다 그런 거예요. 가지고 계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장효정이란 제자 한 분의 타켓을 주지 말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역량 도움을 받고자 해서 그래서 또 우리나라의 정말 보배 60대의 실버 우리 같은 청춘들에게 굉장히 또 도움과 희망을 주겠다. 그래서 국민 강사 누구죠? 김미경. 그분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시잖아요. 이 한번 불태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아침마다 새벽 시간에 좋은 말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고장 선생님 그걸 충분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진짜 앞으로 굉장히 많은 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막 설렜었어요. 그 뒤에 앉아서. 근데 제가 좀 내성적이라 표현을 잘못하는데 근데 인상이 내가 너무 이렇게 또 이 사랑 고백하면 큰일 나는데요. 또. 마음이 또 쫙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진정.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오셔서. 네. 자, 그래서 제자가 예전에 선생님이 가라면 갈만 할 때 갔던 것처럼 오시면 오세요. 내가 그래서 부창부수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 그 제자라는 생각에 제자가 오란다고 또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제자 말리러 왔다가 이 일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16년 전에, 16년 전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걸 알아볼 이유가 없죠.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굳이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아득하죠. 내가 49살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잘 몰랐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다단계라는 것밖에 몰랐지 다단계도 정확하게 몰랐던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런 걸 하겠다고 주변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얘야 그런 거 하면 큰일 난다 했더니 교수님 그런 거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안 괜찮은데 하고 했더니 왜 안 괜찮은지를 얘기해 달래요. 그 얘기해 줄 게 없잖아. 근데 나의 패러다임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지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다단계라고 해도 전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냥 불편한 그냥 생각. 그래서 3일간 이런 기회가 있어서 와서 봤더니 제가 공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의 환경이었어요.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거부감이 없었던 거지. 빠졌지. 여기에. 그래서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머나 이거는 꼭 지금 교육하는 거에 꼭 필요한 건데 뭐가 없었어요? 제가 거기 이론적인 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전달해줄 가이드해줄 만한 게 없어서 그게 고민이었는데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안티하러 왔다가 그냥 정착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제가 화면에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결론이 그거 있어요. 제가 16년 동안 하면서 계속 여기에 어떤 희망과 비전이라고 그럴까? 그렇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삶에 이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살아가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사실 계몽하는 거잖아요. 계몽. 당신의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개인의 건강관리지만 본인들이 건강해야지만 사회적인 일원으로서 사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품어도 내가 마음대로 수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라면 그죠? 그거는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던데 생각 안 나니까 그냥 통과하고 좋은 말 해주고 싶은데 그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질병이에요. 질병. 힘들어하고 지금 또 그걸 반증해 주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코로나라는 그죠? 세균. 그 세균 하나 때문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팬데믹이라는 그런 거에서 완전히 마비가 됐었죠. 세계는 하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그냥 전 세계를 누비고 됐던 게 모든 게 다 올 수없되는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려서 벌써 3년 차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또 가장 필요한 게 뭐다? 그래서 지금 더 강력하게 화두가 되는 게 여러분의 건강이라는 거죠. 개개인의 건강이 가장 우선시 돼야 건강해야지만 아까 세계보건기구에서 4가지 정의했죠. 건강이란 정의는 정신적, 영적, 사회적, 육체적. 그렇죠. 이래야만 안전한 건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이 너무 많고 그 2년, 3년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했죠? 행동을 완전히 막아놨었기 때문에 누구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지 않고 뭐하고 친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 감정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었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먹거리가 부족해지면 영양이 불균형해지면 외형적으로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 우울감이나 그래서 자살 충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고 뭐냐? 갑자기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과격한 행동들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많이 필요한 게 지금 건강의 필수 요소인 뭐예요? 먹거리예요. 먹거리.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전문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타민의 부족이 뭐를 일으킨다? 또 암, 동다우증. 병의 원인이 되고 있음이 최근 연구로 밝혀지고 있다. 뭐가 부족하면? 비타민이 부족하면. 근데 여러분은 이만큼 풍성하게 식사를 하시고 나면 뭐라 그러죠? 난 잘 먹었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건 어떻게 하냐? 양적으로 잘 먹은 거지 질적으로는 잘 먹지 않은 것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병들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게 비타민 부족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비타민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떤 게 비타민이야? 비타민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어떤 게 비타민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질문은 다 알고 계시는 건데 내가 되게 정리가 잘 안 돼서 다 알고 계세요. 비타민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 비타민 B군도 있고 비타민 A도 있고 그죠? 비타민 C도 있고 그다음에 E도 있고 K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비타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뭘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들이 혈액을 이루고 있고 혈관을 이루고 있고 그죠? 그다음 뭐 어때요? 에너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면 이게 걸린다고. 이번에 나왔죠? 심장병에 가장 심장이 바로 쓰는 것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죠. 칼슘. 칼슘은 뭐예요? 중금속이죠? 중금속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인체에 필요한 게 또 중금속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 그게 들어와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혈관벽을 녹슬게 하기도 하고, 그죠? 이 석회화돼서 관절을 못 움직이게도 하고, 그래야 중금속이기 때문에. 근데 필요하단 말이죠. 소량은 우리한테 몸에 와서 일을 하는, 적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정확한 복용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을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해요? 무슨 기술력이 필요해? 의학적으로, 그죠?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질병들을 이렇게 지금 예전에는 암이나 골다공증 같은 게 적었어요. 하긴 일찍 죽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뭐 뻑하면 뭐예요? 골다공증이죠. 뻑하면 뭐가 부족해요? 그죠? 영양 중에서도 뭐가 부족해? 뼈를 이루고 있는 거 대표적인 영양은 칼슘. 그죠? 칼슘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칼슘이 또 들어와서는 또 뭐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또 나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모든 성인은 뭐를 먹어야 된다? 이거 뭐 이미 의사들이 얘기했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못 먹게 하기도 하죠.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럴 만한. 자, 그래서 비타민제 필요를 얘기해서
2002년도부터 20년 전부터 이거 얘기를 하니까 모든 질병들, 심장병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거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뭐를 해요? 암이 많아지고 하다니까 그게 부족하네? 그럼 그걸 먹어야 되네? 비타민제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때는 이때야, 돈 벌 기회야. 그래갖고 뭘 만들어내요? 막 만들어냈어. 근데 만들어나가서 막 먹죠.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흔하게 쉽게 살 수 있는 거 비타민제잖아요. 어떤 거 먹을 거냐? 그 필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와서 독소로 쌓이기도 하고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어떤 거를 선별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근데 분별력이 필요할 때란 말이죠. 왜냐하면 많이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게 태동 목적이 그죠? 판매예요.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모르면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야 될, 공부해야 될 때가 있다고. 과거에는 잘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죄가 하나 더 붙죠.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게으른 죄. 지금 알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늘 핸드폰 갖고 있죠. 거기 백과사전 다 있잖아. 그렇잖아요. 정보가 너무 넘쳐난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비타민제에서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타르색소. 그 합성 보존제. 이런 거하고 함께 먹으면 우리 아이 건강해지라고 먹인 게 뭐라 해요? 주의력 결핍과 가행 행동.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절제가 안 되고 감정적으로 절대로 안 되니까 소리 지르고 아무 데서나 뭐 어때 분별력 없이 막 행동하잖아. 비타민제 그래서 함부로 먹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해요? 한 가지는 공부했는데 나머지 이것들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민제에 색깔 나는 거 있죠. 그 색소가 무슨 역할을 해요? 이게 축적이 되면 어때요? 암을 유발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비타민제 보면서 이거 알아볼 수 없어요. 알아본다고 표기해 놓으면 우리가 모르잖아. 그죠? 그리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 약사 선생님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그냥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 담보로 내 아이가 내 가족이 담보로 뭐를 해요? 병을 얻어요. 돈을 들이고.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를 해야 된다? 정보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할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건강 정보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런 오해가 있어요. 비타민은 중요한 영양소지만 뭐를 해요? 미네랄이 없으면. 그렇다면 또 미네랄은 또 뭐야? 비타민은 뭐고 또 미네랄은 뭐야? 헷갈리죠? 근데 다 공부했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자연부터 연계돼서 중학교로 넘어가서 생물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전공을 안 했더라도 이거는 필수로 공부들 한 거야. 뭐 식물 영양소, 녹황색 엽록소, 뭐 햇빛, 뭐 광합수 이런 거 다 배웠어요. 근데 관심이 없는데 그때는 시험 위주로 공부를 했고 외우는 거로. 그러니까 생활에 밀착돼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그런 걸 토반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골고루 다 들어와줘야 이게 어떻게 해요? 안에서 자기 할 일들을 같이 해줘야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먹은 밥, 여러분들이 먹은 고기, 여러분들이 먹은 지방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에너지를 써서 배합해서 사용할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 힘을 내고 하는데 미네랄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뼈를 이루고 있는 게 주 영양소가 뭐죠? 뼈의 주 영양소. 뼈를 이루고 있는 주 영양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라고 얘기 들었죠? 근데 거기서 비율이 그렇죠. 너무 잘 공부 잘하셨어요. 그죠? 오케이. 이따가 저거 상품 하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근데 그 비율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든다면 이 벽에 세면 공고리를 해야 한다고 그래. 그 세면 공고리 할 때 지금처럼 세면이 2, 자갈이 1, 또 뭐가 있죠? 물 있죠? 그게 이렇게 2대 1대 1로 하면 강도가 달라지는데 그 강도가 세면이 덜 들어가. 역으로 바뀌어. 배합이 달라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붕괴돼. 그렇지요. 붕괴돼요. 오케이.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를 골고루 이렇게 먹는데 비율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약해지겠죠. 약해지면 아까 얘기했었을 때 뭐였죠? 칼슘이 부족했을 때 골다공증 온다 그러죠. 그래서 현대인들 뼈가 굉장히 약하죠.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 요새는 과거에는 나이 드신 분이 골다공증이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뭔데요? 20대, 10대 뼈가 너무나 약해요. 영양소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다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다져지게 해주는 게 뭐죠? 운동이에요. 근데 운동하지 않으니까, 활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뼈가 그냥 세면이 부족한 그런 이런 그 벽돌처럼 그냥 부서진다는 거죠. 부두두두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서로 같이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체내에서 뭐죠? 에너지를 만들지도 못하기만 하면 감사하죠. 뭘로 남아? 독소로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관절에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져지면 뭐가 돼? 석회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비타민이 없이 미네랄은 작용하지 못하고 미네랄 없이 비타민도 작용하지 못합니다. 비타민 A는 칼슘이, 마그네슘이, 인이, 셀레늄, 아연이 충분할 때만 비타민 A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비타민 A는 지용성이죠. 근데 얘가 활동을 하려면 비타민 A 부족하면 뭐가 나와요? 담는이 어두워지죠. 그렇죠. 그런 질병 가는데 그렇다고 얘만 넣으면 얘가 같이 들어가 주지 않으면 먹어도 뭘로 남는다? 그렇죠. 기름기가 많이 껴져서 어떻게 기름이 많이 진 혈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연인, 비타민 B군, 비타민 A, 칼슘, 구리, 인이 없으면 아연이 대표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죠? 아연이라는 성분은 신경하고 지금 가장, 그리고 또 어떻게 염증이 났을 때, 그죠? 피부염을 가장 많이, 아연이 부족했었을 때 염증, 피부염을 많이 일으키죠. 그죠? 응?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했을 때 뭐가 없으면, 이게 종합적으로 같이 있지 않으면, 이 비율이 맞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단품으로 이렇게 가격이 싸다고 6개월에 뭐 10,000원, 20,000원 한다고 홈쇼핑에서 열심히 사서 누굴 줘? 부모님한테 주죠. 부모님 2번 죽이는 거예요. 차라리 사주지 말고 돈 주세요. 그치? 그렇게 돼서 지금 어때요? 이게 딱 맞물려서 맞춰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제조하는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다른 영양소가 아무리 넘쳐도 단 하나의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몸 전체는 어디? 가장 적은 거에서 이 남아있는 이것들은 뭘로 일을 해요? 여러분 몸에 쌓여서 독소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균형 있게 먹으라는 얘기가 너무 강조되는 시대란 말이죠. 자, 그래서 뭐 이제 화두가 되니까 자신을 있는 이 전문의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에스더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 굉장히 많이 재밌게도 하고 예능에도 많이 나오셔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분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이분도 지금 건강기능식품을 만드세요. 회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 아까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뭘 얘기하냐면 합성 비타민을 얘기하는 거죠. 합성 비타민은 주로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대체적으로 원료가 뭐라고 얘기해요? 석유에서 최종적으로 부산물이라고 하죠. 찌꺼기. 그게 그 찌꺼기가 뭘 해요?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아스팔트, 그죠? 콜타르. 그렇죠. 그 찌꺼기를 가지고 거기다 다양한 색소들을 넣으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미연도 만들고 또 그 설탕도 만들고 치약도 말고 우리 일상에서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천연 재료라고 얘기해요. 석유가 천연이죠? 천연 아니에요? 천연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원료는 그 석유를 정제한 게 석유잖아요. 석유를 정제하기 전에는 뭐 어때요? 원유라고 그러죠. 시커먼 거. 그거를 가열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가열을 하면 쭉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 쭉 분리되는데 마지막 찌꺼기가 콜타르예요. 맨 깨끗한 기름은 아주 투명하고 맑은 것.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는 뭐야? 우리 먹거리에도 아니고, 그죠? 세계를 하나로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행기들에 들어가는 기름이, 그죠? 항공유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거는 살기 위해 먹는 그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그런 비타민제 원료가 뭐가 되죠? 찌꺼기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찌꺼기를 우리가 먹고 내 몸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강력한 뭐가 들어가죠?
강력한 독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변화시켜야 되니까. 표백해야 되니까. 설탕, 미원 없으면 안 되죠. 요새 식당 가서 맛없다고 하는 집은요, 그 재료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미원 안 쓰고, 그죠? 설탕 안 쓰면 맛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현대인들은. 그런데 그런 거에 노출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몸이 다 독성으로 그냥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 제약회사 직원들은 뭐를 안 먹는데요? 과자를 안 먹는다고 그랬죠. 제약회사가 아니라 과자 이렇게 만들고 하는 큰 회사에서는 직원들은 과자를 안 먹고 자녀한테 과자를 주니 담배를 피우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때요? 과자는 만들어서 유통하잖아. 누가 먹어요? 소비자인 우리가 먹죠. 근데 누가 줘요? 엄마, 아버지가 아이한테 줘요. 건강 걱정하면서. 근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그래서 아이는 아토피로 막 이렇게 생리통으로 고생하는데 원인이 그건데 뭐 몰라요. 병원만 다니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예요? 비타민 처방해줘. 그럼 비타민 같은 경우 필요하니까 처방해줬는데 결국 뭐예요? 그게 합성. 의사 선생님이 뭐예요? 약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 누가 만들어?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그럼 제약회사는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처방해 주는 거죠. 그 누가 먹어요? 내가 먹고 내 아이가 먹고 내 가족이 먹고 내가 아시는 지인들이 먹어.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를 가지고 차이를 얘기했어요. 차이를 얘기했는데 이분은 뭘로 만들어? 차이는 얘기했어요. 근데 만드는 건 뭘로 만들어? 그죠? 본인은 그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오인하기 딱 쉽게. 이분이 얘기했으니까 이분이 만드는 거는 천연일 것이다. 완벽한 완제품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선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강의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로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네. 비밀 알려드릴까요? 네. 앞에서 쭉 문제가 되는 것들 얘기해줬죠. 문제가 되는 걸 얘기해줬는데 필수는 이거예요. 필수. 그 다음에 요거 필수.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 이미 몸은 병 들어있어. 병 들어있어서 아까 그런 원인들 때문에 병 들어있어. 이걸 퇴치하는 게 뭐죠? 식물 영양소야.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얘네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식단에서 먹을 수 있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공격받아서 질병이 된 부분들을 세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녹황색 야채과일이라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만큼 먹으실 수 있나요? 하루에? 오늘 식단에서 반찬 얼만큼 드셨어요? 거기 그 노란 거 있네. 그거 좀 드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껍질은 홀랑. 그 안에 거 뭐 드셨어요? 그렇게 드셨죠. 그래서 어떡하나?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드셔야 되는데 이것들을 못 먹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차곡차곡 질병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질병은 대체적으로 몸에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염증 치료예요. 염증 치료.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현대의학이 가장 잘하는 게 항생제 요법이에요. 그 염증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셔주시지 않으면 이건 하루에 내가 오늘 공격받은 거, 내가 아까 그 먹거리로 들어온 거, 독소로 쌓였던 거, 그걸 해결할 때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해소하는 거. 이게 아니면, 이만큼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새 고민하고 있는 면역력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외부에 있는 어떤 공격에 의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없어져. 뭐가 없어서? 이게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 드시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먹어서. 근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드시겠어요? 비타민제는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함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거를 다 맞춰서 나왔는데 어떻게? 음식으로 섭취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거를 캡슐로 딱 해서 한 봉지에 여러분들 우주인들이 식사하실 때 그 배변이 문제가 돼서 뭐를 했죠? 이렇게 캡슐로 해서 먹게 했죠. 한 달을 그렇게 먹고 왔다 그래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드시면 된대. 간편하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치료할 수 있는 거. 아까 뭐가 부족하면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뭐가 온다 그랬죠? 암도 오고 또 뭐도 하죠? 골다공증도 오고 또 뭐가 오죠? 심장. ADHA 나 그거 왜 이렇게 안 외워져요? 그거 하여튼 이상한 그런 거 오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비일반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비타민 제제를 먹는데 이게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알만한 사람 다 알죠. 센트럼. 굉장히 많이 팔려는 효자 종목이에요. 근데 중에 여기에 뭐가 없다? 미네랄이 있고 기초영양소 있고 그렇죠. 치료할 수 있는 식물영양소가 없죠. 돈은 어디에 많이 들어간다? 식물영양소가 비싸요. 그래서 얘랑은 종합영양제인데 같다 틀리다. 틀린 정도가 아니라 족보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는 그냥 제가 단순히 저희 제품이니까 좋습니까 아니고 지금 이렇게 3대 기관에 뭐를 했어요? 인증을 받았죠. 여기서 인증받는다라는 이 기관에서 인증받는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왈가왈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BSCG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굉장히 그 독극물, 중금속,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걸 다 검출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한다? 여기는 완벽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올림픽 선수들요. 그 저기 테스트 하죠. 도킹 테스트 할 때 파마넥스 제품은 매겨요. 오버드라이브 라이프팩. 안 걸린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검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 그 지표가 되는 SCC나 RBA 같은 게 있던 데는 독일에서도 인정받고 캐나다, 미국 인데 다 인정받은 뭐냐면 함량이에요. 아까 굉장히 함량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함량이 정확하게 딱 맞추어져 있냐. 첫 캡슐하고 검사할 때의 함량하고 이미 검사 끝나고 나서 계속 똑같은 함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데다가 파마넥스 회사. 그래서 어떻게 한다? 권위 있는 이 세 기관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함량이 완벽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활성산소로 공격받아서 질병에 가고 있는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는 걸 어디서 있어요? 이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기관들이에요. 우리가 먹어서 내가 좋아졌나 봐, 나빠졌나 봐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임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아까 그 원인이 돼서 뭐가 부족해서 왔던 원인들 있죠. 암이 오고 골다공증이 오고 피부에 트러블이 오고 과잉 행동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뭐가 부족하다? 비타민 미네랄 부족했다. 그리고 염증이 많아졌다. 그랬었을 때 어때?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아까 식물 영양소까지 다 얘기했죠. 그게 다 완벽하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거 다 얘기해요. 중요한 거 그 좋은 것들이 들어와서 내 몸에서 잘 쓰여지느냐가 중요하죠.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미 여기에서 다 이미 이건 굉장히 세밀하게 검사하는 기관에서 검사해서 이건 완벽하다라고 해서 운동선수들한테 먹일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이거를 먹어서 나빠졌어요. 이거 더 먹어도 돼요.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루타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루타 다 해갖고 나온 거니까.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게 지금까지 얘기하는 기초 영양소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데 쓰는 세포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세포와 공생하는 세포가 또 있죠. 거기에 무엇에 유전 정보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원세포의 건강을 얘기한 거고요. 원세포 속에 나를 에너지를 주고 또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한 젊은 유전자가 활동할 때 하고 있고 하는 영양소는 다시 기전이 달라요. 기전이 다른데 지금 파마넥스라 회사는 가장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선도주자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 굉장히 연구 개발 실적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20-30년 앞서서 만들어내서 결국은 지금 원인이 유전적인 원인 어떤 유전자가 활동할 것이냐. 유전자는 똑같이 갖고 계세요. 젊은 유전자, 노화 유전자 두 가지 딱 갖고 계신데 그 유전자가 젊은 유전자가 활동을 할 것인지
노화 유전자가 활동을 할 것인지 그것까지 찾아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 이제 어떤 물질을 넣어줬을 때 젊은 유전자가 활동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노화 유전자가 활동해 병들고 아프고 늙고 주름지고 막 이런 것들, 에너지 무기력해지고 그런 것들은 뭐대? 노화 유전자가 활동한 거죠. 그런 원인들이 있을 때 노화 유전자가 막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왜 그래? 그런 환경에 있어 바꿀 수는 없어.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이 들어가주면 거기서 스톱시켜요. 노화 유전자 활동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유전자는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어떤 게 활동할 거냐. 근데 이 영양소는 유스스펜이라고 하는 이거는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유전적으로 염증성 근형초제, 근형을 조절하고 신진대사, 요새 보면 대부분 대사질환 많이 해줘. 내 신체가 제대로 시계, 초침, 분침, 시침이 이렇게 알아서 돌아가는 게 배터리 떨어진 것처럼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해. 그래서 24시간 동안 맞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런 체계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조직의 재생 체계, 그 다음에 DNA 보호막 회복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뭐가 부족해요? 원료가 부족했어요. 근데 그 원료를 찾아냈죠. 동남아시아 쪽에는 이 원료가 나오지 않는다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원료들이 대체적으로 다 어디에요? 지중해나 지금 이제 현재 그 유럽 쪽에나 이래서 오염되지 않은 쪽, 그런 쪽에서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우리 젊은 유전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양소가, 이게 종합 영양제지만 일하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독점적인 거예요. 아직 타사에서는 이게 나오지 못했죠. 왜냐하면 유전적인 정보가 아직 없기 때문에. 먹기도 굉장히 간편해요. 아침, 저녁.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침에는 아까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죠? 영양소들 2캡슐로 해결하고, 여러분 식단에서 부족해서 질병이 오는 것들 다 채워주고요. 굉장히 뭐예요? 함량이라고 그랬죠? 함량이 완벽하게 성인이 먹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다 채워줬고, 요건 뭐다? 미세혈관에는 일반 오메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 왜냐면 혈관 자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입자가 그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나노공법을 써서 아주 미세해서 가는 혈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메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아까 그럼 라이프팩하고 이거하고 종합영양제 어떤 거 먹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한다? 일하는 기전이 틀리다고 그랬잖아. 젊은 유전자가 활동하기 위해서 내 기초에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다 활발하게 위해서 뭘 먹어야 돼요? 유스펜. 그건 DNA를 잡는다 그랬죠. 그 지금 활동하면서 공격받는 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세포 영양은 어떠라고 그랬어요? 라이프팩.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선택이에요? 아니면 필수예요? 필수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한다? 내가 건강해서 정말 내 건강 관리를 잘해야 이웃의 건강 관리, 내 가족을 건강 관리를 책임져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건강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저희들이고, 지금 요 분은 저랑 아주 친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해맑게 웃기죠. 아니 무슨 저 요양원에 힐링하러 간 것 같아. 글쎄, 그치? 자, 지금 여기 강의 때 온 얼굴보다 여기 있는 게 훨씬 행복해 보이죠? 이분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인대가 완전히 딱 끊어서 기가 막히게 끊어졌지만, 이쪽 복숭아뼈 있는 데에는 두 족이 딱 났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제 표정이 어때요? 아픈 사람 같아요? 통증이 없어요.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 이 정도에 좀 의사 선생님 수술하고 깜짝 놀래더라는 거야. 너무 아프셨었거든. 안 아픈데요? 이상하다 그러는 거야. 너무 깔끔해. 뭘로?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분이 10년 전에 저 만났었을 때 진짜 약간 아름다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렇죠? 팔뚝 하나가 막 이만했어, 막 이래. 머리 질끈 동여매고 왔는데 자존감 하늘 끝이에요. 이래갖고 이 얼굴로 막 인상 먹고 지금 굉장히 미인된 거지. 그래서 지금 어때? TR을 계속했죠. 그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 사람이 마사지 경락 10년 하셨어요. 그리고 염증이 너무 많고 허리 디스크 터지는 바람에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자기는 고질적으로 똥을 못 싸는 사람이야. 그 똥 얘기 나오네. 근데 이거 뉴스킨데 이걸 해봐 했던 전달해준 스폰서가 뭐를 갖다 줬어요? 병문안 갈 때 우리는 우리 제품 갖다 주잖아. 그 G3 갖다 주는데 무슨 주스 같은 거 저거 먹고 뭘 회복되냐 그러고 했는데 공짜니까 그냥 먹어봤대. 너무 좋아요. 근데 한 달 또 요만한 뭐 유산균이라고 갖다 주더래. 그 똥 싼다고. 병원에 있으면 아무래도 먹거리가 적으니까 변비가 더 심해지죠. 그런데 PCC 그걸 갖다 주니까 뭘 저거를 그런데 공짜니까 또 공짜가 중요하더라고. 공짜니까 또 먹었어. 근데 저기가 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뭔데 이래.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퇴원하고 나와가지고요. 이게 석회가 너무 차서 이게 막 충격파 해가지고 막 다 충격파하면 죽어요. 한 달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소개를 받아가서 갈바닉으로 그걸 해줬는데 마사지 하는 사람이니까 벌써 받아보면 딱 알지.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래갖고 한 달간 그냥 밀어서 앉지도 못하는 걸 벌떡 쓰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 제품 지금 먹고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돼. 그래서 남편이 폐암 말기 병원에서 사기 진단받고 당신은 그냥 고별 여행하세요 했는데 결국 고집스럽게 이 제품으로 몇 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완벽하게 해서 다시 본인이 하던 일 나가서 돈 벌었죠. 그리고 8개월 만에 완치 판정 받아가지고 지금 3년째 그러니까 남편을 살리고 본인의 선택이 이분이 10년 차인데 뭐 우리가 갑자기 사고 나는 건 예측할 수 없어요. 사고 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염증 수치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부러져. 너무 웃긴 게 뭐냐, 찍 해갖고 부러지니까 너무 좁으니까 바이크 놓고 막 이러니까 좁으니까 하면서 체중이 실린 거야. 좀 뚱뚱하잖아. 그래서 실리면서 이렇게 확 넘어졌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 부러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발이 금방 이렇게 부어올랐는데 발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잖아. 발이 이렇게 가 있더래. 옛날에 내가 발가락이 없어져서 보니까 발가락을 타고 있어서 뿌리집에서 얘는 왜 여기서 했듯이 똑같았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갖다 너무 쑤시고 아프니까 얼른 갈바닉을 생각하고 그래도 무릎은 있잖아. 그래서 벌벌 겨서 그걸 갖다가 갈바닉 씹으면 통증이 확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가 또 뭐 아는 건 있어갖고 그 박스를 갖고 오래니 뭐 해갖고 이렇게 제자리 갖다 와서 이렇게 해갖고 제자리 놓고 박스 대고 구멍 거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병원을 자주 다니니까 알아갖고 마사지 했던 사람이다. 뼈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과일 그 보재기 갖고 오라 그래서 보재기로 딱 쌌서 앰뷸런스 불었더니 앰뷸런스 이걸 누가 이렇게 묶었냐 그래서 혼날 줄 알고 제가요 그랬더니 뭐래 꼼꼼하게 묶어놨네 그래. 근데 수술하는데 너무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게 제자리에 제대로 갖다 놔 수술도 쉬웠던 거야. 근데 가 사진 찍는 거 봤더니 어떻게 또 선생님이 얘기할 때 사진을 어떻게 또 찍을 수 있냐. 근데 그분이 맨날 꼭 하면 셀카 찍잖아. 거기서 발휘했더만. 설명해 주는데 그 사진을 다 찍은 거야. 그래갖고 그 인대가 딱 끊어져 갖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된 게 딱 끊는데 너덜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거야. 그래갖고 꼬맸는데 뭐 3시간 어쩌고 수술한다고 그랬는데 2시간도 안 걸려서 나온 거야. 근데 뼈도 너무 핀바가 어저께인가 뽑았다 그러더라고. 안 아프대.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그래서 어제 의사 선생님이 배가 많이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저 속에 있는 배 속에 있는 거 그거 해결해드려야지 그랬더니 씻었으면 그럴까요? 그 전에 이제 또 병원에서 뭐 했냐면 종양이 넘어가서 대장 내시경 할 때 종양이 너무 많아서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 안 잘라주잖아요. 2개 잘랐는데 나머지 있다고 1년 만에 오라 그랬대. 근데 병원에서 문제는 검사해서 키워갖고 오라 그러잖아. 왜? 그걸 없앨 걸 가르쳐줘야지. 그래갖고 여기서 공부했으니까 열심히 쉽게 말하면 먹었죠. 그러고 가서 1년 만에 가니까 흔적도 없어진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탁 그냥 티그린 팜플렛 딱 주면서 저 이거 먹었는데요. 이거 대장 이렇게 좋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고도 안 믿잖아. 그 믿거나 말거나 그러고서 거기서 이제 그러고 나왔는데 지금 표정 봐요. 막 신났어. 이뻐 죽어. 그래서 어저께 이거 이제 저거 기부스 풀르고 반 기부스 해갖고 이거 이제 양말 이렇게 벗으니까 다 잘 뼈는 벌써 잘 안 물었고 그래서 핀 뺐대요. 그래갖고 그냥 좀 굉장히 빨라요. 아주 얼굴은 더 팽팽해서 그래서 어저께 팩 가지고 가서 마사지 하라고 그랬어 제가. 그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기초 영양이라고 그랬죠. 건강에는 그거 영양 밸런스 맞춰주고 가장 또 문제 있는 건 가지고 있는 염증을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질병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굉장히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갑자기 실려 들어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수술하고 뭐 해도 회복하는데 뭐가 제일 염증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염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염증 못 잡으면 결국은 염증으로 사망. 그래서 진단이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염증 못 잡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염증을 잡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염증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 이제 더 쓸 거 같으니까 아예 그냥 거기서 조금 더 요양하다 나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래요? 이런 원인들이 지금까지 제가 뭐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 영양. 그죠? 불균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불균형으로 뭐가 생겨요? 여러분들 부피도 커지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 심장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는데 영양 밸런스 맞추면 되는데 지금 뭐가 됐어? 지금 온 지구상이 뭘로 난리예요? 세균과 싸우죠. 세균. 세균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세균은 과거에도 항상 공생했어요. 같이 살았는데 얼마나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근데 그 지구의 환경이 내 뱃속의 환경과 똑같은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뱃속에 유해균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2위가 어디라고? 대한민국. 암 하는데 이 발병률 2위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세균의 총칭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내 몸 속에 가지고 있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속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균의 전쟁이에요. 공존한다고 그랬죠. 그 공존하는데 좋은 균이 많으냐 나쁜 균이 많으냐에 따라 내가 아프냐 안 아프냐 질병이 있느냐라고 나오는데 우리 세포가 38조면 뭐야? 세균이 몇 조? 30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포보다 세균이 거짓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균도 뭐로 본다? 장기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술해서 치료가 되지 않는 병들은 뭐예요? 세균을 이식하죠. 세균을 장기 이식하듯이 세균을 이식하는데 이게 어디서 해요? 신촌세브란스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 건강한 사람들의 똥을 지금 사가는 시대죠. 그 똥에서 균을 배양해서 뽑아서 아픈 사람한테 똥으로 넣어서 그 세균으로 인해서 치료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세균 장 속에 있는 그 균들의 밸런스가 깨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수면 부족 요즘에 많이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축산물이 먹은 항생제 요새는 생선도 안전하지 않아요. 왜냐면 가두리로 항생제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먹거리 보면. 그리고 또 뭐예요? 씹는 거 싫어요. 거칠은 거 싫어하니까 달달한 거 좋아하죠. 정제 탄수화물 그 단식과 폭식 불규칙한 식사 음주 그 다음에 과로 스트레스 고단백 왜냐면 스트레스가 현대인들한테 필수예요. 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섬유질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망가져?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세균 생태계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세균 생태계가 망가지면 영양으로 밸런스 다 잡아놨는데 해결이 안 돼. 뭐의 문제예요? 세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봐야 되죠. 앞에서 보는 거는 영양 밸런스, 유전 영양 밸런스, 그 다음에 뭐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세균의 균형.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히포크라테스는 누구죠? 의사들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선서를 한다라고 해요. 예, 의사가 처음 될 때. 근데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질병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뭘 먹어야 된다? 이거까지 하면 지금 시간이 얘가 그만 끝내라고 하나 봐. 거진 그래서 얘 어디로 갔어? 쭉 마무리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결국 장인데 그 장 건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유산균이죠. 그래서 유산균 여기서 하면 요새 이렇게 TV 혹시 보다 보면 광고에 뭐가 많이 나와요?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대세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락토바실러스 유익균주가 굉장히 많아요. 유익균주가 굉장히 많은데
그 유익 균주들이 들어가서 아주 FDA에서 정해놓은 균이 있어요. 그게 뭐죠? 프로바이오틱 PCC. 그거는 어떻게 해요? 아주 FDA에서는 꼭 필요한 장 건강에 필요한 유산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사마다 그걸 만들어내죠. 중요한 건 그게 장까지 도달해서 잘 살아서 번식하느냐예요. 번식하느냐까지예요. 근데 번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프로바이오틱 PCC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장까지 도달해. 장까지 도달해까지 왔어. 그 걔네들이 달 장벽에 부착하냐 이게. 부착해서 살아줘야 돼. 근데 살아줘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소장만 얘기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균은 어디예요? 대장이에요. 대장도 어디 말단부위예요. 근데 여기까지 뭐가 안 와? 식이섬유가 안 들어와.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데. 그래서 여기서도 못 사는데 여기까지 얘네들은 괴사해. 못 먹어.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균이 많으니까 뭐 유해균이 많아지겠죠? 유해균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요즘에? 그래서 마지막 말단에 항문 바로 위에가 뭐야? 직장. 똥이 집합소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와? 그러니까 유해균 덩어리가 바글바글해. 그러니까 거기서 어때요? 가장 많아진 게 암이 직장암이 가장 많아진 게 20대도 굉장히 많아요. 직장암. 그래갖고 제가 아는 젊은 아이들이 20대 애들을 우리 부모 세대, 난 부모고 자녀들 세대들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암으로 간 친구들이 한 2~3명 돼요. 그래서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락토바실러스 람노세스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 청국장 뭐 김치가 또 발효될 때 얼마 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얘가 건강한 유산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최상적으로 건강한 것들을 뽑아서 넣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섬유질이 여기서 분해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거기 들어갔어요. 먹거리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다? 비피도 박테리움 락테스라는 거. 이거는 뭐냐면 왜 그 좋은 유산균 살아있죠. 걔들이 죽을 때 뭘 해요? 죽을 때 폭파해요. 그 파편이 있겠죠. 그럼 뭐가 들어가 있어? 거기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얘들의 먹거리가 돼요. 그 먹거리가 들어가서 뭐 어떡한다? 건강한 유전자가 번식하니까 장내에 유산균의 숫자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배양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안에 또 넣어줬어요.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어디에도 유산균이 필요하다? 여자 같은 경우는 자궁, 질. 근데 얘가 가만히 있냐? 혈관 타고 움직여. 그래서 여기까지 뇌까지 오겠죠. 예전에는 내 몸에 기생하고 있는 뭐 편충, 촌충, 요충, 뭐 12양충, 회충 들어봤죠? 그 다 음식물을 따라 지금 거진 많이 우리들이 너무 먹거리가 강력한 뭐로 해요? 항상 이제 그런 근균들은 잘 없어지는데 아주 작은 미세한 세균들이 이제 온몸에 그래서 그런 균들이 많아지면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얘가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벽이 튼튼해야 돼? 장벽. 우리 피부가 여기서부터 쫙 껍데기처럼 그치? 여러분 구강 점막으로 이루어졌죠. 이 막으로 이룬 게 입에서부터 어디까지? 항문까지 한 장으로 쫙 됐죠. 근데 그게 얇아지면 어때요? 풍선이 탄탄하다 얇아지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그렇죠. 터지면 괜찮은데 빵꾸나지. 빵꾸나면 어때요? 누수된다. 그렇죠. 들어가면 안 될 것들이 들어가죠. 나오면 안 될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만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새는 무슨 병명이 생겼어? 장누수증후군. 그 누수가 어디서 되냐 이야. 여기서 되냐, 여기서 되냐, 여기서 되냐에 따라 병명이 달라지죠. 근데 그걸 튼튼하게 해서 치료해 주는 게 뭐야? 3가지의 강력한 황산화제. 근데 그걸 먹어야 되는데 우리 측정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일반인들이 하루에 섭취할 최소량에 얼만큼 모질라요? 턱도 없이 모질란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넣어줘서 어떻게 한다?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공격에서 완전히 저항할 수 있도록 세멘트 공구리 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유산균에 이거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왜? 이 원료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떡하? 원료에 비싼 가격이 생겨가지고 최상의 원료를 넣는 게 파마넥스 회사의 이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에서 제공받아서 뭐로? 과학으로 증명하겠다 그랬죠. 네가 먹어봐서 좋아졌니 나빠졌니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몸 안에서는 이거는 과학으로 이미 다 증명돼 있고 증명할 수가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얘기를 오늘 장황하게 길게 하냐.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세상
그러니까 부자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해 주셨죠. 오영애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도구는 뭐냐 이게. 도구는 안티에이징 스킨 테라피라는 뉴스킨도 있고 얘는 어때요? 헬시로 해서 파마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그냥 나 혼자 건강하고 돈 잘 벌어서 그 내 부자 대대손손이 산다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아름답게 해주고 모든 일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뭐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자? 환경이나 기아 사회 문제 등에 공헌하자. 그러니까 뉴스킨 회사는 어떻게 해요? 뉴욕에 중시도 돼 있지만 뭐라고 얘기죠? 이 회사는 사회 공헌 회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전 세계적으로 선의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버는 일정 부분들은 도네이션 해서 진짜 자연에서 우리가 이거 원료를 취약했다면 원료를 다시 심자. 그래서 지구를 살리자라는 이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는 제품 하나가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제품 하나 전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지구촌의 많은 이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지구촌의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들 삶의 질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철저하게 이거를 생각 없이 살다가 뉴스킨을 알면서 삶의 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명이라고 했는데 이 삶의 질이 나오는 거야. 도대체 삶이 뭐야? 라고 의문점을 가졌는데요. 해필이면 공교롭게 제가 뻑하면 허리가 완전 고장나면 못 일어났어요. 누웠는데 손발 하나도 못 움직여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삶의 질, 그게 삶의 질이래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근데 요즘에 보면 요양병원에 보죠. 요양병원 다 누워있는데 죽지는 않아요. 90살 넘으신 분들이 저희 부모님, 친구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친구의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산 게 아니야. 그 삶은 진짜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세요.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면 평안할 것 같아요. 내 몸 하나도 못 쓰면서 막 피골이 상접해서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그래 여기다 빨대 꽂아줘. 그래서 매기에서 그 사람 살리면 뭐하냐는 얘기.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보면 다 요양원이죠. 뻑하면 요양원 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걸 보면서 이거더라고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제가 아프다 하면 저는 운동으로 여기 먹는 것들로 인해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기쁜 모습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건강한 노후의 삶을 여러분 아름다운 일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